안녕하세요. 뉴스로 보는 핫 토픽이 뭐가 있었나 또 우리가 기사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7년 내 최대 물건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봐야 되고요. 임의경매 신청도 전년보다 2배 증가,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야당은 갭 투자 유발 우려에 반대하는 입장.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강남 목동 재건축 걸림돌 사라진다. 오늘은 이 세 개의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크게 늘어났죠. 낙찰가율과 낙찰률, 응찰자 수 역시 일제히 위축되며 부동산 경매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사실은 낙찰가율이 아니라 매각가율로 해야 되고요. 매각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네요. 용어는 바뀌었죠. 경매 용어가. 자,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때 미래가치 있는 물건을 골라서 사면은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회인데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어요. 네, 신문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8일 발표한 2023년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가 나왔네요. 전국 아파트 경매는 2,829건인데 이는 지난달보다 7.6%,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8.6%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연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리가 이제 오르고 이자 부담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을 그냥 영끌해서 사신 분들, 사업이 이제 파산 위기에 몰리거나 이런 분들의 이제 물건들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달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3.3%포인트 떨어진 80.8를 기록해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이게 낙찰가율이 떨어지면은 투자자들한테는 좋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평균이고요. 지역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틀리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건 평균 수치고, 우리가 안 떨어지는 지역,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 또 미래가치가 좋은 지역, 이런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 이런 데는 부동산 경매 물건 가격도 틀리겠죠. 자, 그런 데 거를 경매로 사면 되겠죠. 그래서 경매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싸게 샀다 하더라도 산 다음에 안 올라가면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싸게 산 가격이 오히려 더 시장 가격을 갱신해서 그거보다 더 신고가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런 물건을 골라서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지옥션 분석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신규 경매와 유찰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경매는 281건인데 지금 12월 현재 보니까요, 신한옥션 SA 기준으로 말씀하면 한 350건이 넘어서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2016년 5월 291건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그렇죠. 저도 최근 6, 7년 만에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IMF 때는 더 많았죠. 네. 지지옥션은 서울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 3구, 서울 서초 송파마저 위축되면서 전체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내렸다. 강남 3구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미래가치 있는 지역, 이런 지역, 입지가 확고한 지역에 경매 물건은 경매 매각가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경매 시장으로 실수요자들이,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이런 시장에 들어가서 미래가치 있는 물건을 픽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돈 벌 수 있는 거죠. 인생 역전의 기회가 이렇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돌이켜서 보면은 IMF 때 내가 경매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 IMF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억 했던 것들이 떨어져서 2억, 1억 5천 이런 순이었죠. 자, 이때 경매로 샀던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지금 인생 역전 하신 한 분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매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경매 시장이
위축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3억으로 10억 집 산다 논란에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이런 기사가 났네요. 정부는 올해 초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정안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 통과가 안 되면은 이게 불발이 되는데, 정부가 1월 3일 1월 13 대책을 통해 전매 제한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이 두 개 정책을 또 발표를 했었죠. 완화. 근데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는 주택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어서 시행령은 뭐 고쳐서 이거는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라고 해서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면 분양권 전매를 못 하겠죠. 이게 이제 큰 의미는 없어지게 됐는데 논쟁이 많아요. 이게 이제 갭 투자를 양성화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갭 투자 사정상 지방에 있는 분들이 몇 년 후에 다시 서울로 와서 거주를 해야 된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몇 년 후에는 지방으로 가서 거주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갈 동안, 지방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올 동안, 올라올 동안은 어떻게 해요?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겠죠. 분양받은 집을. 자, 이래서 저는 실거주 의무 폐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갭 투자가 이 분양하는 아파트만 막는다라고 해서 이게 다 막아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하루빨리 되는 게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만 받아놓고 이걸 대파는 부분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걱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분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 생각한다. 자, 이 말이 맞는 거죠. 사정상 그 집에 입주를 당장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퉁 쳐서 갭 투자로 몰아붙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약간의 투자성 동기에 대해 모두 죄악시하는 건 지나친 관념주의라 고 말했다.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 얘기인데, 아무튼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를 빨리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고 국회에서 또 불발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기를 염려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또 조정되고 있고,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으면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폐지는 법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볼까요? 강남 목동 재건축 걸림돌 사라진다, 이런 기사예요.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도정법 개정 국토위 전체의 통과가 됐네요. 그렇죠. 개정안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시 되고요. 내년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상가 지분을 막 쪼개서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면은 이분들한테도 이제 주택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받게 되고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 사업 자체 진행이 어려워지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막겠다라는 거죠. 상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었죠. 상가 소유자는 원래 분양권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기에 사업성 높은 서울 강남과 목동, 부산 해운대 등에선 상가 쪼개기가 유독 많았다라는 거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당시 그러한 도정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앞당겨지네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으로 앞당겨지고요.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가는 걸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 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위 제한이 고시된 지역에서 지분을 나누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중앙일보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사라지게 됐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라는 이 기사에서 상가 쪼개기가 제한되면 아파트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사라지고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 사업성도 개선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지분 쪼개기는 이게 없어져야지만 주택 공급에 활력이 붙고요. 또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핫 토픽 3개를 가지고 만나봤습니다. 경매스쿨 블랙 내 집 마련 스쿨 광고 나가고 있죠. 자, 여기에 관심 갖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눌러주면 PD한테 혼납니다.